마음이 모입니다. 생각이 모입니다. 모음. 천만다행. 근데 앞에 영어로 sun을 붙이면 순천만 다행. 그러니까 순천만에 오시면 다 행복해진다. 뭐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도 한데. 아니면 많이 다녀가시라. 다행 이건데 아주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 부부가 순천만 풍경 보시면서 아유 죽기 전에 여기 본 게 천만다행이네. 천만다행? 순천만다행이네. 문화적으로 지역의 이야기들을 좀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좀 기여하려고 노력했던 예, 때가 있었죠. 막 옛날에는 뭐 뭔가 기획서 하나 쓰고 뭔가 하면 이거 막 내 거야 막 그랬는데 최소한 생태나 환경이나 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또 그런 자료는 저는 공공재라고 보거든요. 공공재. 어떻게 생태와 환경을 연구해 놓은 것을 그 사람들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공유하는 거죠. 내어주는 거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거. 내어주는 거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거.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막 그러니까 그게 그 마음이 성장하고 재산이 된 것 같아요. 도서관도 그래서 그렇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이름은 쓰지만 사실은 기록을 수집하고 제가 이거 안 모아놓으면 이거 다 사라졌을 거예요. 기록 수집하고 또 그 기록을 수집한 것을 가지고 토론을 막 하고 또 우리 뭐 해볼까 하는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비의 공간이었다면 생산과 소비. 근데 그게 이 5km 범위 아니에요. 이 도서관을 범주로 5km 안에서 주민들과 함께 오히려 건물주는 임대료를 안 올리는데 새 들어 사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 건물주가 놔두라 그래요. 우리가 같이 지낸 지가 벌써 30년인데 그걸 올리고 내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공간을 내어주는 거지 돈에 의해서 내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저거는 문화기획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냥 단순한 환경운동이 아니라 그러면서 순천만에 관심을 갖게 됐고 갈대밭 그러면서 저게 어떻게 축제로 조금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관광 축제에 대한 관심이 조금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과 축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소비지향적인 행사가 많았었어요. 그렇다면 기존의 시민운동 했던 앞선 세대가 준비했던 것들이 이 의미가 아니었을 텐데 그러면 뭔가 새로운 방식을 찾자. 그래서 생태라는 화두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순천의 생태라는 단어와 문화기획 또는 뭐 문화이모작 또는 문화활동에 이런 것들이 그냥 복합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길이라고 그래야 되나? 기존의 것을 참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 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이모작 경험하면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기획 쪽으로 온 거죠. 어느 순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서 강의를 하는 입장이 돼 있더라고요. 시간이 만들어준 힘인데. 근데 제가 최근에 다시 이런 프로그램에 수강생 신청을 했어요. 그 뭐냐면 제가 그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년의 시간 동안 또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저는 이제 열고 오히려 학습하는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이 분야에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세대의 또 다른 또 문화기획 관점에서는 다시 또 출발해봐요. 근데 그게 어색하지 않는 거죠. 이 공간은 굉장히 수평적, 권위적이지 않고 수평적인 공간. 그래서 저는 지금 지점이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어느 성과나 목표에 다 도달했다가 아니라 다시 가도 이게 또 공부하고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간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 태도가 달라진. 교육이 달라진 게 아니고 사실 냉정해 보면 교육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태도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 교육 때 들으면 그 단어를 듣잖아요.
단어에 대한 이해가 이제는 굉장히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자꾸 제가 반대로 대답해서 죄송한데 옛날에 이제 문화에 대한 문화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거를 이해하는 폭이 조금 좁았다면 이제 조금 넓어진 거. 그러니까 교육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져 있는 위치 계속 반복했던 상호 보완적 대립의 태도를 가진 거죠 이제. 아 저 사람 말 틀렸어. 아 저 사람 뭐 강사가 저래 이게 아니라 아 저 관점도 있네. 참 내가 저건 생각 못했. 이게 이제 달라요. 근데 그 옆에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거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과정이. 주민이라고 해서 다 같은 주민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주민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죠. 100명의 주민이 있다면 한 25명은 자치 참여 책임성을 가진 주민. 그러니까 자기가 의견도 내고 권리도 요구하고 참여도 해요. 한 25명의 주민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한 주민. 한 25명의 주민은 그냥 전통형 주민이라고 그래서요. 적극적 참여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또 반대하지는 않고 그냥 이런 주민이 있고 한 25명의 주민은 뭐랄까 좀 반대하고 막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주민들도 계세요. 왜 지역에서 문화의 모작 사업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전통형 주민이나 권리만 요구하는 주민이나 그냥 무관심했던 주민들이 이걸 스스로 주민 주도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100명의 주민 중에 솔직히 무관심한 주민이 25명이고 자치 참여형 주민이 25명이면 이 무관심 주민 중에 5명만 자치 참여형 주민이 돼도 저는 그게 성과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바꾸면 무관심한 주민도 들어올 거고 전통형 주민도 들어오고 그렇게 확장되는 게 진짜 주민인 거죠. 그냥 말로 주민이 아니라. 그래서 문화의 모작 사업이나 또 이런 류의 다른 사업들이 사실은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냥 물어봐요, 차라리. 뭐 하고 싶으세요? 내가 어디에다 중심 둬야 되지?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 눈을 가졌다는 게 제일 고마운 거예요. 문화의 모작을 통해서. 내가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획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 근데 그냥 동네 일이 있으면 밤 9시에도 이 공간에서 만나는 거죠. 야, 우리 동네 이번에 누가 백수가 됐단다. 반상회의 주제가 마을 총회의 주제가 다른 게 아니고 그 친구 어디 일자리 있으면 좀 누가 좀 알아봐라? 이런 이야기하고 이번에 누가 또 뭐 교통사고가 났다더라 그러면 그거 고민해주고 그러니까 힘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고민은 해줄 수 있잖아요. 해결을 못 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쌓이면 그게 그 지역을 위한 공청회이고 사업 설명이 아닌가요? 지역의 생태계, 문화 생태계 구축의 가장 큰 주안점은 그건 것 같아요.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걸 보완해주러 갈게. 그걸 보완해주러 갈게. 이렇게 서로가 맞아져야 생태계가 구축되는 거지. 우리가 시작은 다들 잘해요. 공동체도 뭐 하자고 그러면 잘 모여요. 근데 마지막이 늘 그렇잖아요.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하는 것보다 제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해 주는 것이 역할일 것 같아요. 저는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산도 필요하고 행정의 지원도 필요한데 그 접근의 방식에서 이 필요성을 우리가 왜 이것이 필요한가 그 필요성에는 지속 가능함이 꼭 붙어요. 우리가 지금은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냐? 그럼 지금만 필요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서로 합의할 때는 지속 가능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좀 합시다. 그러니까 벽화를 그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2년에 한 번씩 바꾸거나 없어질 벽화보다는 나무를 심는 게 마을 안길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앞선 저희를 기획했던 활동가들이나 시민운동 하셨던 선배들도 있을 거고 또 행정에 계신 공무원들 그분들 영향을 받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는 버티게 할 때 힘들 때. 그런데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늘 사람은 또 장점 위주로 또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장점만 받았다고 그러면 되느냐?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장점이라고 받았는데 그게 단점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매우 잘 보완해주는 아까 상호 보완적 대립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 서로 안 만나버리면 되는데 고민하는 거죠. 농민들 힘들어요. 저기서 농사 짓고 하기가 관광객 많이 오면. 그분들을 위해서 뭘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 연구하니까 야 순천만 입장료의 10%를 아예 조례로 제정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는 돈으로 만들어라. 이걸 안 하니까 지금까지 주민주도 관광이 안 됐던 거죠. 관광을 위한 관광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늘 그런 문제들이 생겼던 거죠. 저는 이 버티고 이런 과정들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선한 영향력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표현은 저희들이 하지만 진짜 묵묵하게 보이지 않게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그런 분들 많으세요. 드러내지 않고.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하라 그러면 좀 안 하시면서 또. 저희들이 대신 칭찬도 듣지만 또 매도 맞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근데 정말 묵묵히 오늘도 제가 아까 아침에 너무 마음 아팠던 게 우리 순천은 숫자 세거든요. 관광객 숫자도 세지만 흑두루미가 오면 두루미 숫자를 세요. 오늘 뭐 5마리 왔다, 내일 10마리 왔다 이걸 새벽에 다 센다고. 근데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걸 믿으시겠어요? 우리는 흑두루미가 오늘 2,500마리라고 그러면 장난치냐 그러는데 실제 새벽에 가요. 그런데 자동차 라이트를 켜고 가면 새들이 놀라니까 라이트를 끄고 가야 돼요. 그때 운전할 때 그 긴장감이 어떠겠어요? 죽을 맛이야. 네. 그렇게 힘들게 묵묵히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드러내지 않아요. 가까운 구례가 지리산 반달곰이 있어요. 천연기념물 329. 3월 29일. 지리산 반달곰이 우리가 이제 거기서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은 4월 1일부터 오픈을 해요. 겨우내 겨울잠 자고. 그러니까 3월 29일을 기억하면 야 4월 1일 날 맞아. 이제 반달곰 나오지 하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을 기억하는 것을 국가기념일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기념하고 기억할 날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그날 주민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지역 문화에서 만들어내는 일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순천은 국밥 먹는 날 있어요. 9월 8일. 9898 국밥. 들은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국밥 축제, 국밥 데이를 처음 시작한 데가 순천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국밥을 먹어요. 모두 다 국밥 먹자. 근데 이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전국에서 이제 따라하고 있어요. 지속 가능한 거죠. 그리고 현상이 돼버렸어요. 원래 한 14군데의 국밥집 어머님들이 9월 8일 날 전부 다 가게 문을 닫아요. 국밥 먹는 날인데. 그날은 다 같이 모여서 국밥을 만드세요. 자기 문 닫고 광장에 다 모여서. 그래서 그때 한 1,600만 원인가 아마 매출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순수익 중에서 300만 원을 기부하시고 300만 원 갖고 이제 놀러 가시고. 그걸 요즘은 뭐 사회적 경제, 공동체 경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날 만들어서 모여서 재밌는 일 벌이는 거잖아요. 그런 날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역에서. 그러면 그 날에 맞는 공동체들이 그날은 그걸 기념하는 거죠. 지역에서. 이건 천연기념물 228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외우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동네마다 달라요. 정말 동네마다 여건상 문화가 있는 날이 될 수 있는 날이 다르잖아. 그럼 이게 동네식 문화, 지역
그러니까 순천의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뭐 마지막 제주 이 토요일 개념이 아니라 이들이 기억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하는 것을 그 권리를 누구한테 줘야 되냐 이거죠. 주민들한테 줘야 돼. 아까 그 주민론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 근데 그 지점을 우리가 늘 우리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듣지 않고 그리고 주민들은 생각보다 우리보다 현명합니다. 그 단계가 되면 그게 믿어 의심치 않는 단계. 그냥 그 날. 그냥 그 날이 중요한 것이지 땡땡땡땡도 필요 없는 거죠. 사실 앞에. 그러니까 전라도는 다 알아먹잖아요. 야, 이번 가을에는 거시기 함께 거시기 하자 그러면 은행나무 아래서 호박죽 먹자 그 이야기인지 다 알죠. 그 단계가 되면 그게 믿어 의심치 않는 단계. 그걸 저는 문화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문화로 뭘 만들자 그러면 뭘 만들다는 게 이 일부가 가진 색깔만 뚜렷하게 내자가 아니라 각각의 다양한 색깔이 나와도 그걸 서로가 이렇게 포용하는 거.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도 그게 다 포용되는 거. 그게 문화가 가지는 힘 아닐까.